자, 11주차 제 11장 가정위탁과 입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과 입양 여기에서는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 그리고 입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위탁, 특히 이제 고아원 위탁 이런 게 이제 전쟁 시기, 한국 전쟁 시기부터 생겨난 이제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이 요보 아동이 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 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가정 위탁 제도를 이제 활성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아원이라든지 보육원 이런 데에서 가정 밖 어떤 집단 시설에서의 그런 구성원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이 분위기는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따뜻함과 가정의 보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가정 위탁 제도를 이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원가정, 처음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있던 처음 가정의 어떤 원가정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통계치에 볼 때 세 가정 중에 하나가 이혼이다 하는데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파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의 사별 아니면은 뭐 부모가 어떤 복역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형무소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 아니면 가정의 어떤 해체 그러니까 부모가 뭐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가정 해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여기에 따라서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이제 이런 걸 실시해서 사회적 편견을 지양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입양 이 국내 입양 문화에 대한 이제 인식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옛날 한국 정쟁 당시에 입양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많이 입양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원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가정 위탁 제도 그리고 국내 입양에 대한 문화 인식 이제 이런 거를 변화시킴으로써 자꾸 이제 국내에 입양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의 모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의 개념과 유형 또 배경과 현황 이런 관련 정책 이런 걸 살펴보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또 개선 방안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 그리고 2차 시에는 입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의 개념과 유형을 보면요. 이 가정 위탁 보호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런 아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다른 가정에서 보호되고 또 양육을 받는 그런 아동복지 서비스를 말하죠. 그래서 아동에게 가정 환경을 제공하면서 원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는 시설 보호와 달리 어떤 개별화된 관심, 돌봄, 또 안정적인 애착 형성, 또 지역 사회와의 통합 이런 것을 제공하죠.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등 가정의 보호 안에 있지 못했던 아동들 이런 아동들이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였죠. 그래서 1985년에 이 가정 위탁 보호 시범 사업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부모의 유기라든지 학대, 질병, 이혼, 사망, 또 교정시설 입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런 아동이 바로 국가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1985년에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이었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에 가정위탁 보호 아동 수는 1028명, 82%에 해당되고, 매년 보호 조치를 받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정 위탁 보호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의 개념.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죠. 제3조 제6호의 가정 위탁. 이 가정 위탁을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보호 대상 아동을 뭐 일정 기간 위탁하고, 또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 뭐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이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나와 있는 건데, 가정 위탁도 대리양육 가정 위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친인척 가정 위탁도 있고, 또 일반 가정 위탁도 있고요. 또 이 가정 위탁도 종류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위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일시 가정 위탁, 단기간 위탁도 있고, 장기 가정 위탁, 여러 가지 긴급 가정 위탁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특히 그 대리양육 가정 위탁, 이것은요, 조부모 등 친조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또 외조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이런 조부모 등의 의한 양육을 대리양육 가정 위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아동이 익숙한 환경과 혈연관계,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등의 어떤 연령, 이런 고령이라든지 건강 문제,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양육 대상자에게 미치는 어떤 어려움, 이런 제한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가정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죠. 말 그대로 뭐 이모나 고모나 삼촌 이제 이런 분들을 말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양육을 의미하는데, 뭐 이건 역시 이제 혈연 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동에게 익숙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일반 가정 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혈연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예 없는 일반 가정에서 이제 아동을 양육하는 거. 그래서 전문적인 위탁 부모 교육과 또 엄격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고요. 요즘에 이런 거는. 그리고 아동과 위탁 가정 간의 어떤 적응 과정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 위탁 외에 이제 전문 가정 위탁, 이것은 이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예를 들어 뭐 발달 장애라든지 어떤 정서 행동 문제라든지 또 학대 경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위탁 부모가 양육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동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어떤 전문적 돌봄,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적절한 이제 위탁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이것은 또 현실적인 제한점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단기 위탁, 또 장기 가정 위탁, 긴급 가정 위탁. 이제 긴급 가정 위탁은 긴급 보호 대상인 아동,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는 아동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용되고요. 이 모든 결정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리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 소녀, 가정세대, 이런 대상이 됩니다. 가정위탁보호 유형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 가정위탁보호 유형으로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일반 가정위탁보호, 이제 혈연이 대상이 아니고 전문 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라는 얘기는 뭐 장애를 가졌다든지 이런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아동일 때는 일반 가정위탁,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가정에 부모가 될 분들이 예를 들어 뭐 무종자라서 임신을 못한다,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입양이 신청을 해서 신청 대상자의 자격요건, 경제적 소득, 직업 이런 걸 다 정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를 입양해서 제대로 부모 역할로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하면서 키울 수 있나,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하죠. 그런 거를 다 해서 통과가 됐을 때 이제 일반 가정 위탁 보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 위탁 보호가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제 아는 선배 같은 경우는 그 선배님이 레저 스포츠 그 회사의 본사에 계시고, 그 배우자 사모님이 세무사인데, 그리고 뭐 아파트도 40 몇 평, 뭐 50 몇 평, 뭐 한 두세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는데도 여기 일반 가정 위탁 보호해서 입양을 하려는데 탈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가 한 10 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자격도 갖추고 충분한 요건이 다 되는데도 입양이 탈락이 되면 어떤 부모한테 도대체 입양이 가야 되는 거냐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가정보호위탁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가정위탁 보호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제도는 1950년대 이후에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1990년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가정위탁 전문 비영리 사단법인이 생겼고, 그래서 가정 해체, 학대, 방임 이런 거로 이제 유기되어서 버려진 요보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거나 해외 입양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지양하고, 이제 일반 가정으로 이제 위탁돼서 양육되도록 하는 그런 위탁 보호 과정의 배경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시설 수용한다든지 해외 입양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입양돼서 그 타국살이에 대한 서러움이라든지 차별, 민족 간의 차별 이런 걸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국내 입양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가정의 시설 수용보다는, 집단 수용보다는 가정에서 원가정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1990년대 후반에 소년소녀 가장제도와 시설 보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이 정부에서 여보 아동의 보호 방식을 시설 보호, 또 소년소녀 가정세대의 어떤 보호 형태, 이런 형태에서 그룹홈 또 가정 위탁 보호 형태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 중앙가정위탁센터가 폐지되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제 해당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정책이 다양화되고 시대에 맞게끔 많이 변화가 되었죠. 2021년 3월 말부터는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0세부터 2세 아동, 이런 아동을 일시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추진하고,
또 전문 아동 보호비도 지원하고, 또 8월에는 또 지원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22년부터 만 2세 이하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또 경계성 지능 아동 등 이 전문적 보호, 양육 이런 것이 필요한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전문 위탁 가정에 전문 아동 보호비를 또 지원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먼저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한테 좀 생겨났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설 보호의 어떤 집단 수용하는 방향이었고, 그것이 점점 가정의 소중함을 알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원가정으로 기분을 갖게끔 가정 위탁 보호의 어떤 배경으로 바뀌자 한 것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된 거죠.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집단에서 양육받는 거 하고 이 소규모의 가정에서 원가정의 느낌으로 양육되는 경우 당연히 틀리겠죠. 가정위탁보호의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여보 아동에 대해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뭐 일반 위탁가정 서비스 이제 이런 거 제공하고 있는데, 21년 기준 따서 한 64%가 이 여보 아동에 대해서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이런 보호를 받는 대상이 지금 64%라고 합니다. 이 가정 위탁 보호의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가정 위탁 보호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이제 원가정 복귀 지원의 원칙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가정 위탁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일시적 조치고, 또 아동이 이 원가정으로 안전하게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의 원칙, 이제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모든 결정은 아동의 복지와 이익, 이것을 최우선을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가정 위탁 보호의 또 우리가 원칙을 좀 얘기하면 이제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의 원칙,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동의 애착 형성과 정서적 안정, 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위탁 배치의 변경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고요. 또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원칙도 있는데, 이것은 각 아동과 가족의 어떤 고유한 필요, 또 상황, 여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민감성의 원칙으로 아동과 원가정, 또 위탁가정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의 배경과 현황,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보는데, 이 가정 위탁 보호 이제 신청 절차도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 위탁 이걸 좀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이제 거의가 이제 역사적 배경, 또 국가의 어떤 시대적 상황, 이런 것에 따라 이제 다르게 나타났죠. 그러나 이제 가정 위탁 보호가 생겨난 배경, 현황 이런 걸 따져보면은 공통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또 아동 권리 인식이 증가하고, 또 시설 보호의 한계 인식 등이 이제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이 1960년대부터 이제 시설 보호, 이 시설에다가 아동을 보호하는 이 부정적 영향, 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가정 기반 보호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에 전환이 된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뭐 전쟁 고아, 이 전쟁 고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제 시설 보호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 80년대에 아동복지법에 가정 위탁 보호가 또 명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 지원 위탁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중앙가정 위탁 지원 센터 이제 이것도 설립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가정 위탁 지원 센터로 이제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 이 현황을 보면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가장 많죠.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일반 가정위탁은 적은 편입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혈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 입양해서 키우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 입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혈연 중심 사회고 피를 우선히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위탁은 남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래서 혈연 중심적 문화와 또 일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위탁 발굴 과정이 또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위탁은 적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우리가 2022년도에 한 1만 명 정도의 이제 아동이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1만 명 정도의 아동 중에서 한 70%가 대리양육이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조성 가정 양육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 15%가 친인척 가정 위탁이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의 친인척이죠. 그래서 가정 위탁 보호가 이제 필요한 주요 원인도 많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부모 이혼, 별거, 뭐 가출 이런 거죠. 경제적 어려움, 또 부모의 질병, 사망, 부모의 수감, 아동 학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도 이게 이 위탁 가정이 이제 우리나라는 또 장기화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맞는 정책 개발과 서비스 확대가 좀 절실한 편입니다. 이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 절차는 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탁 가정 모두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이제 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이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신청하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접수하는 건데, 아동의 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뭐 공무원들이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고,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상담을 통해서 의뢰하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이제 아동 및 원가정 조사하고, 원가정 조사할 때는 아동과 원가정의 어떤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가정 위탁 보호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평가를 하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갑니다. 가정 위탁 보호 절차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정 위탁 보호 관련법과 제도, 가정 위탁 보호는요, 아동복지법, 이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의 어떤 양육 상황 점검, 그리고 뭐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위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이런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 아동란 복지 서비스 현황,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양육 보조금을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이라든지 전문 가정 위탁 사업에서는 전문 아동 보호비를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양육 보조금을 만 7세 미만에는 월 30만 원 이상을 준다든지, 7세부터 13세 미만은 월 40만 원, 그리고 13세 이상일 때는 월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상해 보험 가입비 연 68,500원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이제 생계급여, 이렇게 월 55만원, 이렇게 다 의료교육, 이것은 이제 개인별 또 다르고, 주거급여도 월 10에서 19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이제 한 월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정양육수당은, 0세는 20, 또 1세는 15, 2세부터 6세는 10, 그리고 영아수당 23개월까지는 월 30,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그렇게 현실 물가를 반영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가정 위탁 보호 정책과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과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보조금의 현실화라든지, 또 전문적 위탁 가정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든지, 또 위탁 가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위탁아동의 자립지원 확대, 이런 또 과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